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봄 아저씨. 저는 이 봄을 아직 놓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도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화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 2권 연속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다른 사람이랑 잘 안 통할까? 왜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사실 대화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대화의 힘은 바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 능력에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에서의 성공도, 가정에서의 행복도, 심지어 개인적인 꿈을 이루는 것조차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의 참 큰 부분,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주고 어려울 때 든든한 지지가 되어주고요. 무엇보다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또 있을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2권의 책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말주변 없어도 내성적이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 오늘 완전히 대방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화의 비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실오락이라도 코끼리를 잡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천근방지로 파리를 잡습니다. 대화는 뜨거웠는데 돌아서면 왜 차가울까요? 보다 빨리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상호 간의 공통점을 찾아라. 외향적인 사람은 상대와 빨리 가까워지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실제 적절하게 관계를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요. 내향적인 사람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와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관계 맺음으로 인간관계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으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관계 맺음은 각자 성향에 따라서 그 형식을 달리합니다. 관계를 다루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관계 맺음에 필요한 것조차 정반대의 성향을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을 구분할 때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지 참고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로 신호를 보내고 소통하며 심리적인 즐거움을 얻습니다. 사람 사귀는 일에 호기심이 많으며 대화를 주도하고 이끄는 재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인지 무턱대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이러한 충동을 억제해야 좀 더 이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관계 맺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사회생활에서 소진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일은 이들에게 어려운 과제이며 저항심이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더 정신적인 안정감이 충만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관계 맺음에 별다른 흥미나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후 사교에 관한 여러 정보나 방법을 습득하면 관계 맺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관계 맺기 4가지 공식 소개. 다음에 소개하는 4가지 공식은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관계 맺음의 방법입니다. 품위 있고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계 맺음 시작 공식. 친절함 보여주기와 적절히 모방하기. 심리학자들은 첫인상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알고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결정적인 역할은 친절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다라는 첫인상을 남기면 신뢰가 되지 않는 행동을 범해도 상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첫인상을 망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냉정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냉정한 모습을 보이면 좋은 기억을 남기기 힘듭니다. 친절함이란 다른 사람에게 우호적이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의 한계.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사귀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냉정하게 대하지만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아질수록 상냥하고 친절한 면모가 발현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동이 잦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낯가림이 심하거나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늘 손해를 봅니다. 관계 맺음을 순조롭게 하는 방법. 관계 맺음을 순조롭게 해내려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먼저 심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채 따뜻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봅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절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적절히 모방하기. 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리고 사귄다라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를 이루는 것 같은 주파수를 공유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함을 베풀면 그만큼 대화가 많아지고 만나는 기회도 잦아집니다. 하지만 과묵한 사람에게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대화는 상대적이어서 말이 빠른 사람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말하게 됩니다. 반면 차분하고 느긋한 사람에게는 심적 여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거나 답답하다고 느낀다면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와 비슷한 스타일의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의 있는 대화의 전제이자 상대를 향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대화 속도나 목소리의 크기, 동작과 자세, 상대의 표정 흉내는 상대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 대화가 매끄럽고 편안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의 표정을 따라할 때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에서 너무 어긋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관계 맺음 확장 공식. 중복된 자극과 이미지 관리. 중복된 자극. 익숙한 환경은 편안함을 선사하며 익숙한 사람은 친근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만날수록 정이 깊어진다라는 옛말은 익숙함이 안정감을 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으며 상대를 믿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자주 만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정보를 주거나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역시 자신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서로 친숙해지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더욱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으면 어디서든 주목받습니다. 독특한 이미지 역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다른 사람과 차별된 인상을 주며 호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만 자신의 개성이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기대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칫 과시로 보이거나 튀는 행동으로 보인다면 질투와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그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독서 모임에 초대된 작가가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온화한 말투와 소박한 옷차림이라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시장에 명품을 자랑하듯 걸치고 등장한다면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맺음 심화 공식, 공통점 찾기와 관심사 이해하기. 신뢰를 쌓고 믿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상대의 관심사를 이해할수록 대화의 폭은 깊어지고 배려가 스며듭니다. 더불어 유대감도 끈끈해집니다. 공통점 찾기. 같은 민족이나 종교, 교육 배경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교육 배경, 신앙을 지닌 사람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죠.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면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고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질문을 하면 상대를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단, 대화를 순조롭게 이끌어가면 친밀함은 배가 되지만 과도한 질문으로 상대의 치부나 상처를 건드리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불러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통점 찾기에서 주의할 점. 나이, 수입, 경력, 신앙, 결혼 혹은 자녀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묻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말한다고 해도 덧붙이지 말고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라는 식으로만 공감해 줍니다. 또한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개인적인 감정을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대화 소재들. 여가 활동, 스포츠, 수영, 취미 등 여가 활동에 관한 화제는 대화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 평소 다양하게 경험해 두면 대화의 흡입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신 이슈. 평소에 시사나 국내외 뉴스를 주목해서 보도록 합시다. 민감한 정치적인 경향이나 지나치게 예민한 개인적인 견해는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상식, 문학, 예술, 건축, 역사 등의 화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취미나 교양으로 관심을 지닌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매우 적합합니다. 그러나 얄팍한 견해로 접근하기보다는 최소한 관련 분야의 책을 읽거나 전시회나 다큐멘터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뒤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허풍을 떨거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 배경.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은 무엇보다 큰 공감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와 비슷한 인생 경험을 가진 경우 관계 맺음은 더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상대의 사생활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을 먼저 공개하는 것입니다. 대화 도중에 자연스럽게 어느 지역 출신인지, 고향에는 어떠한 풍습이 남아있는지,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 전공은 무엇인지 등을 먼저 얘기하면 됩니다. 상대가 반응을 보이는 비슷한 환경이나 동일한 배경이 있다면 그 화제를 마중물 삼아 유쾌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 인물. 모든 영역에는 대표적인 인물이나 당대의 사건, 주요 화제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슈화되었던 대부분 아는 사건이나 인물이므로 이를 대화의 소재로 삼으면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만능 화제.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다면 오늘 날씨가 좋지요. 길은 안 막혔나요? 식사는요? 와 같은 일상적인 인사말로 대화의 포문을 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화제는 대화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상대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상대의 호감을 끌 수 있는 소재나 화제, 주제를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 주제에 집중하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같이 공감해 봅시다.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있다가 무심코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치면 가볍게 미소를 보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 맺음 고급 공식. 분위기 살피기와 자연스럽게 섞이기. 새로운 집단이나 단체에 자연스럽게 섞이려면 한 단계 높은 관계 맺음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나 조직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살피기. 5, 6살의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던 또래의 아이 2명도 함께 놀고 싶어 합니다. 그중 한 명이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자 화가 난 아이는 모래성을 발로 차 부숴버렸습니다.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래성을 발로 차버린 아이는 이제 절대로 무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들어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른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모래성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무리에 끼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지휘권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저런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사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관계 맺음은 자신의 의지나 의견을 실패로 몰아갑니다. 현명한 사람의 접근법. 현명한 사람은 일부러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조금은 구석진 위치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관찰한 뒤에 모임의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단체의 리더나 핵심 인물은 누구인지, 그곳에 따라야 할 규칙이나 관습은 없는지,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울리는지 등을 살핍니다. 그 후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잡습니다. 자연스럽게 섞이기. 대략 분위기를 살폈다면 무리에 들어갈 자연스러운 기회를 기다려 봅시다. 혹시 그 무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먼저 대화를 해보고요. 그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면서 상대의 특징까지 덧붙여 설명해 줄 것입니다. 무리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다면 함께 도와주고, 공석이 생겨 일손이 부족하다면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유용합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낯선 무리 안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먼저 불러주고 찾아주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면 거부감 없이 무리에 스며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도 모두 다 서툴러요. 저자는 처음부터 전곡을 찔렀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부담을 주고, 내향적인 사람은 아예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살짝 후자에 속했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바람에 실수하는 것은 전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려고 차라리 부담을 조금 주는 게 낫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친해지겠지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건 정말 별론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영영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 파트는 어땠습니까? 오래 겪어봐야 안다. 이 말 진리지요? 아, 그 사람 진국이야. 이 말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들 바쁘고 이동도 되게 잦잖아요. 도대체 오래 겪어볼 수 있는 상황이 좀처럼 주어지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도 적응하는 게 맞겠죠.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인상에서 친절함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냉정하면 좋은 기억을 남기기 어렵다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도 다 첫 만남에서 그냥 따뜻했던 분들이었더라고요. 그 따뜻함은 적절한 친절함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이 적절한 모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 톤을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좀 너무 가식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면 대화가 진짜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주파수에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또 공통점 찾기의 기술, 여가 활동, 스포츠, 취미 이야기는 진짜 무난하죠. 또 최신 이슈, 단, 정치적인 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일반적인 상식, 문학, 예술 같은 것은 교양 화제들로 참 좋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잘 못 찾겠다. 그런 만능 화제 있죠? 날씨, 교통, 식사, 진부해도 효과적이에요. 책 후반부에 그 분위기 살피는 부분도 참 중요했습니다. 모래성을 발로 차버린 아이 이야기 읽으면서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또 성급하게 무리에 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좀 뜨끔했어요. 새로운 곳에서는 일단 한 발짝 뒤에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조직의 리더가 누군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규칙이나 관습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움직이라는 조언,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친절함이라는 만능키로 무장할 것, 서로에게 공통점을 찾을 것,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 저는 이 책에서 이 문장들을 뽑아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듯해서 비슷한 주제의 책 한 권 더 뽑아왔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이 책도 아주 실용적이기는 만점인 책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하면 할수록 매력적일까?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재석을 예로 들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의 대화 비결을 경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지냈어 라고 자기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과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이라고 상대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호감이 갈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호감을 사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칭찬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칭찬과 선물로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칭찬보다 선물보다 더 호감을 사는 말이 있다고요. 말대주가 없어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단번에 대화가 술술 풀리게 하는 기적의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말하는 것보다 기억에 남게. 재미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상대의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인 그 사람 자체를 화제로 삼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내용이 재미있지 않아도 상대가 크게 만족하는 대화법이에요. 게다가 억지로 상대를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이거든요. 험담만 아니라면 말이에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평소 상대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위를 잘 안 타시나 봐요. 전에도 한여름에 내내 창고에서 일하고도 아무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와, 매일 도시락을 싸오시다니 진짜 대단하세요. 체력이 진짜 좋으시다. 그때 댁까지 걸어가셨었죠? 대수롭지 않은 말이지만 이처럼 상대에 대한 느낌을 말하면 당사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다.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은 평소 가까운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에 관심을 잘 두고 살펴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화제로 삼아야지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때에는 물론 상대방의 좋은 면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실 타인을 알려면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표현은 조금 거창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위를 잘 탄다. 다이어트 결심이 자꾸 무너진다. 지하철에서는 가능하면 앉고 싶다. 메신저 답변은 하루가 지난 후에 보낸다. 양치질이 하기 귀찮아서 전자동 양치기계가 발명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흥미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흥미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선 가까운 사람을 잘 관찰해보고 발견한 점들을 화제로 삼아 보십시오. 나나 씨는 메시지에 바로바로 답을 해줘서 진짜 좋아요. 이처럼 가벼운 느낌으로 시작해봐도 좋습니다. 사소한 행동을 특별하게 인정해주기.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무난한 화제를 고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거리만으로는 친밀감을 얻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포착해서 화제로 삼아 봅시다. 사생활 침해 문제도 없고 상대방도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니 당신에게 한껏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을 잘 관찰하기.
가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상대의 겉모습을 잘 관찰하기입니다. 벌써 반소매를 입으셨네요? 역시 젊으십니다. 등 근육이 쭉 뻗어 있어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세요? 이처럼 상대방을 관찰하고 칭찬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방 가까워질 수 있다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이러한 말이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도 합니다. 대화가 즐거워지는 사소한 발견. 자주 보는 사이라면 겉모습에서 발견한 점을 그날이 아닌 나중에 어느 날 문득 생각난 것처럼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대의 행동이나 겉모습 등 당신이 발견한 부분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은 누구나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훌륭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나나 씨는 항상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요. 깔끔한 성격 같아요. 나나 씨가 있으면 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네요. 아, 나나 씨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소소한 점이라도 얼마든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식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대화 방식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상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을 따뜻하게 봐준다고 느끼 흡족해 하고 마음의 거리는 한결 가까워질 테니 꼭 활용해 보십시오. 상대의 센스 있는 감각을 칭찬하라. 예를 들어, 물방울 무늬 옷이 잘 어울리고 그러한 옷을 자주 입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방울 무늬 옷을 화제로 삼아서 말을 건네봅니다. 블라우스가 진짜 잘 어울리고 예뻐요. 물방울 무늬 좋아하시나 봐요. 어쩌면 상대도 이야기를 듣고서야 처음으로 아, 내가 물방울 무늬 옷을 자주 입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자체로도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데에 기쁨을 느끼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센스 인정해주기. 누군가의 물건에는 그 사람의 센스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선택한 물건을 언급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센스를 인정받은 셈이므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화제거리는 훗날 아무렇지 않게 언급할 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기 마련이죠. 주위 사람을 칭찬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바로 앞에 있는 상대가 아닌 상대방의 친구나 지인에 대한 좋은 느낌도 좋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이를테면 초대를 받아 참석한 식사 모임에 품위 있고 친절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초대해준 사람을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러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도모 씨 주위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편하고 품위 있는 분들이 역시 많으시네요. 도모 씨 친구다워요. 이렇게 말하면 도모 씨도 싫어할 리가 없겠죠. 여기에서 그녀의 교우 관계로 이야기를 넓혀간다면 더없이 유쾌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선택한 가게도 좋은 화제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고지 씨가 있습니다. 그가 데려간 가게가 비싸지 않으면서 요리가 맛있고 실내 분위기도 좋았다면 이를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고지 씨가 추천한 가게는 하나같이 분위기가 참 좋아요. 어떤 가게를 선택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던데
고지씨 보고 있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게를 선택하는 요령이나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가게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고지씨는 당신을 친구로 선택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선택한 것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풍부한 화제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두 배로 전달되는 표현. 골프를 하다 보면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에게 가끔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작년에 노구추 씨가 가르쳐준 퍼팅 방법이 진짜 효과가 좋았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스코어가 3타는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뛸 듯이 기쁠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로 전하는 것이 핵심.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라고 느끼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때 핵심은 상대가 해준 일이나 가르쳐준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배가 해주신 여러 가지 조언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전달하면 상대는 큰 감동을 받기 힘듭니다. 선배가 가르쳐줬던 아버지 세대의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그거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몰랐어요라는 말이 마법의 문장이더라고요. 어떠한 점이 유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대가 가르쳐준 일이나 조언해준 일에 대해서만 당신이 이것을 해줘서 무척 기뻤습니다 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만들어준 일이나 도와준 일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도 상대는 매우 기뻐하겠죠.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준비해준 게임, 발표를 위해서 준비해준 자료 등등 어떠한 소재라도 좋습니다. 나나 씨가 만들어준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종종 생각나요. 나나 씨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잘해준 덕분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잘 챙겨놨는데 지금도 참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핵심은 구체성과 말하는 타이밍. 대부분은 상대가 무엇을 해준 직후에 그 부분을 화제거리로 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화제에 올리는 사람은 분명 드물겠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해준 일을 상대가 기억하고 있다가 한참 지난 후에도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낸다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한 일을 마음에 담아뒀구나 하고 마음이 따뜻해져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살짝 더 좋은 관계가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늘 당신을 지탱해주는 아내와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은 없나요? 늘 집안일에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회사 일 하느라 진짜 힘들죠?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봐 주는구나,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상대가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말하기. 평소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다 보면 대화할 때 저절로 머릿속에 구체적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카톡에서 이모티콘 사용할 때 진짜 절묘하더라. 네가 쓰는 이모티콘 진짜 완전히 적절하고 귀여워. 당신은 허리를 삐끗하고도 안 쉬고 계속 출근했잖아.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래. 지금은 평사원이지만 언젠가 당신은 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말하면 부부간의 대화도 무르익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확인하는 그야말로 좋은 점만 가득한 대화법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건네는 말.
사소하지만 가슴에 콕 박히는 말. 직장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을 건네면 좋을까요? 도시락 포장한 손수건. 진짜 귀엽네요. 아내분의 애정이 느껴지네요. 아, 우리 집에는 없는 건데 부럽습니다. 여기서 봤는데 부장님은 계단을 엄청 빠르게 내려가시더라고요. 막 두 개씩 밟는 느낌으로. 나나 씨는 사인이 되게 멋있네. 언제라도 연예계에 데뷔해도 되겠는데? 이러한 식으로 말을 걸면 상대는 별 말씀을요 라고 쑥스러워하면서도 나를 잘 지켜보고 있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 잡담을 나눌 때에도 야구나 축구 같은 소재 말고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한결 가까워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동료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의 어떠한 점을 집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나 씨는 이렇군요 라고 말을 걸어보세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상대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테니까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말. 상대방 주인공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쓸쓸할 거예요. 당신한테 칭찬받으니까 진짜 기뻐요. 이러한 표현들은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표현이 아닌가요? 분명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나 칭찬을 받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 상대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느낌을 전하는 표현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매우 쓸쓸할 것이다는 그만큼 당신의 존재가 내게 큰 의미이다. 당신에게 칭찬을 들으면 기쁘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함축된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매우 기뻐한다는 점이에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자신이 커다란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첫 대화보다 더 즐거운 두 번째 대화. 첫 만남에서는 대화가 어찌어찌 이어지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도통 이야기거리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사물이나 장소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만 했을 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결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전부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 그렇다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아침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기까지 일종의 워밍업이 1시간 정도 걸려요. 나나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화가 이어지겠죠. 상대방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이야기거리를 건네지므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대, 의욕이 있어 보이는 시기 등에 대해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고 흥미로운 대화가 펼쳐집니다. 게다가 일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기 마련이므로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친밀감이 생기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면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더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으므로 대화가 더 풍성해집니다.
물건 이야기가 아닌 사람 이야기. 상대방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포인트를 평소에 의식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상대방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포인트는 바로 상대를 생각하기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를 눈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담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의식하기만 해도 당신의 대화는 크게 달라집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사물이나 자신이 주인공인 대화만 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 한가운데에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생긴 자신을, 인간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분명 대화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도 역시 눈에 띄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기억에 남는 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 책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죠. 자, 핵심이 뭐였죠?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기입니다. 상대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우리는 보통 재미있는 이야기나 유머로 상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관찰하고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던가 메시지 답장을 빨리 해주셔서 참 좋아요 같은 그런 소소한 관찰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적당하게 지난 뒤에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쵸, 맞는 말이죠. 누군가가 예전에 도와준 일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하면 와,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특별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포인트 또 하나 있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입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저번에 고마웠어요. 이거 말고 그때 가르쳐준 고객 응대법. 그거 지금도 써먹고 있잖아요. 이러한 말들은 진짜 효과적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방법들을 의식적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상대방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중했던 두 권의 책을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단순히 기술이라는 측면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차피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에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지혜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작은 것도 기억해주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 대화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조금 세심하게 바라보고 그들만의 특별함을 발견해서 표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close my eyes and see all that we could be. No other dream I've had means a thing. Kids and a picket fence sounds good to me. But growing old hand in hand is all I need. As the years go by, we might get older, but love will grow stronger. I don't need more time to know that forever, love, you will be mine through it all, my dear. I will be yours year after year.